자, 행정님이시고요. 자, 일단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먼저 저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를 제가 병 당시에 복무했던 헌병 직무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때 보았던 공무원분들은 다들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에 기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존에 공과대학 재학 중이었던 저는 행정학과라는 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학을 자퇴하고 새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전역 후에 행정학과에 진학하여 4년간 경제학 복수 전공, 전공평점 4.0점, 성적 장학금 2회, 그리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라면 봉사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학기 도중에 1년간 교내 봉, 교내 봉사 순찰단 및 교육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심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대외적으로 많이 나서야 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원 강사에 1년간 재직하여 아이들 앞에서 수업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 그러한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알겠고요. 글쎄 군무원은 글쎄 왜 지원하셨습니까? 우선 공무원은 제가 공무원이라는 직업보다 군무원에 대해 더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다소 광범위한 행정 영역에 걸쳐서 활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은 특히 국방이라는 이제 공적 가치에 집중하여 제 전문성을 통해 그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매력을 느껴서 공무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국방에 기여하는 점이 저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저의 계획성, 책임감을 중시하는 생각들이 국군 조직에 더 맞을 것으로 생각되어 공무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군무원으로서 가진 장점이나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높은 전문성과 더 높은 창의성, 더 높은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군무원은 직업 특징 자체가 국군에 속해 있지만 국군의 군인분들께 좀 전투적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할 속에서 군무원은 모든 직무에 배치되는 인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런 공무원들이 개별적인 전문성을 통해 기존 국군에 비해 더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군무원 필요한 덕목 자질이나 자세 같은 걸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또 본인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네, 저는 우선 행정학과라는 학과에 진학하여 처음 느끼게 된 것은 행정과 다소 전반적인 전공 영역이 걸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행정학 특성 자체가 나중에 공직에 진출했을 때 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회계학 기초, 경제학 기초, 국문학 기초, 글쓰기 기초 등 다양한 전공 기초 과목을 수강하여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행정학과는 특히 경제학과 직결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되었고 이후 그 복수 전공한 학과에서 성적 복수 장학금을 2회나 받는 등 네. 성과를 그러니까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으로서 장점이 뭐라는 거예요? 그 국문으로서의 장점은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에 배치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어떤 업무에 배치되더라도 융통성 있는 자세로 직무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면 본인이 맡고 싶은 업무이거나 잘할 수 있는 업무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행정 업무 중에서? 저는 행정 업무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관리 업무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 재직할 당시에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의 철저한 계획성과
그런 규칙과 통제를 중시하는 성격이 그러한 조직의 인원들을 관리하는데 정말 알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원에 재직하면서 다소 소규모의 학원이라 일정 커리큘럼이나 학생들의 뭐 시험 기간에 맞춰 융통성 있게 변경된다는 등의 뭔가 그런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저의 성격이 규칙과 통제를 좀 중시하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상담을 하여 어떠한 면이 시험 기간에 필요한지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 커리큘럼 수정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시험을 끝까지 함께 그 계획 아래 실행하여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관리 업무에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뭐 군무원이 뭐 여러 가지가 특징은 앞에서 뭐 다른 질문에서 뭐 해주셨다고 가정하고요. 군무원으로서 그러면 뭐 그런 특징들을 좀 잘 발휘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중요한 뭐 가치 덕목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좀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무원에게 중요한 가치는 전문성과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하는 조직원이지만 그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군의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조하는 역할에 중점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사시에 전투가 발생하였을 시에 그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인력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렴성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청렴성 근본이 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성이 갖춰지지 못하면 다양한 공직 가치를 실현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청렴성이 갖춰지지 못한 다른 행위들은 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성이 갖춰지지 못한 공무원의 행위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공무원의 청렴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있는데요. 뭐 알고 있는 청렴 관련된 법과 제도 아시는 것들을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부정, 아, 죄송합니다. 김영란법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김영란 법안인가요? 어, 정확한 명칭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잠시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충돌은 뭘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해요?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이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어떤 업무들을 할 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생한다거나, 뭐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뭔가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이해충돌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제 면접 상황에서 면접관님과 제가 아는 사이지만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뭐 공직자들이 뭔가 무형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확한 액수로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는 다른 문제 같은데 그뭐 재산 신고 부분은 이해충돌하고는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좀 부당한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본인이 생각할 때 예,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좀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선 저는 이 부당한 지시가 위법성에 이제 걸쳐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보고 행동할 것 같습니다.
이 부당 지시는 말 그대로라면 위법하게 되는 행위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 부당 지시가 반복되거나 과잉이 되어 어떤 불법한 행위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 지시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한 후 상사와 그 지시를 주신 상사님과 그러한 문제에 대해 제가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당한 지시를 받는다고 그냥 그대로 이행하기보다는 제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상사님과 상담을 한다면 그 선생님께서도 부당한 지시를 실제로 모르고 지시하셨을 수도 있고 알고 지시하셨어도 그것과 관련되어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자세로 접근을 한다면 그것이고 불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발전에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군인들과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군인들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업무 네,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군인과 업무 관련돼서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선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도전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의 직업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이제 국군에 속하지만 군인을 보조하는 입장에 더 중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인과의 업무 충돌 시 공무원은 항상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군인분들이 아무래도 업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장 관련된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좀 더 주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무래도 그 충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여 대화를 해보면서 너무 잘못된 결론이 나오지 않게 제가 잘 도와준다는 입장으로 그들에게 소통을, 그들과 소통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의견 충돌되면은 뭐 어떻게 뭐 군인 말을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뜻이에요? 이게 보조자의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적극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갈등이 이제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가 조금 양보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이 판단이 맞을 수 있잖아요. 뭐 군인들의 판단이 다 맞을 것도 아닐 테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이제 국군을 뭔가 지휘하고 통솔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그들을 보조하는 데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뭔가 영 틀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만약에 부대에서 뭐 훈련 뭐 무조건 이제 군무원들도 같이 동일하게 훈련을 좀 같이 뭐 작전 훈련 같은 걸 같이 나가야 된다든가 야전 훈련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러는 경우가 지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공무원은 이제 유사시 전투에 활용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투훈련이나 사격훈련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지원하는 자들은 아무래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다음으로 국방과 직결된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아무래도 업무에 있어서 제가 국군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제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그것이 크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직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본인 하다 보면 또 뭐 좀 본인이 낯선 일, 뭐 처음 맡는 일들을 인수인계 없이 맡는 경우들이거나 아니면 전례가 없는 일 맡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낯선 일이거나 전례가 없는 업무를 맡게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낯선 업무를 맡게 됐을 때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낯선 업무를 맡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전임자가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었는데, 낯선 전임자가 있을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전임자분께 먼저 연락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였는지 일단 유사 사례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뒤에는 관련된 규정과 제가 그 일에 대해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적극적으로 규정과 전례, 사례 전임자분들께 뭔가 많은 상담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전임자분들 뭐 전례가 그럼 없는 딴 데 가가지고 일하고 있을 텐데 뭐 그럴 도와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전임자분들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해내고 싶음을 어필하여 조금 이렇게 장문으로 부탁을 드린다는 등 해봐야지 않는다면 뭔가 더 발전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현안이나 뉴스들 보셨을 텐데요. 뭐 관심 있게 보신 군 현안이나 뭐 뉴스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국군이 소수 정예화가 되어간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던 노중 저는 이제 국군 장병들을 위해 이제 생애 주기에 맞춰 연계하는 그런 인적 관리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한 육군은 정권 최초 이제 AI 기반으로 정신전력 플랫폼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육군 장병들에게 정신전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뉴스도 보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장병들을 위한 이제 4차 산업과 막 결부된 이러한 교육들이 아무래도 소수 정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저도 만약에 공무원에 일하게 될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그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에 꼭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인사 관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국군 장병들이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장기 복무로 이제 전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생애 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청년, 중년, 장년에 맞춰 이제, 전직, 전직 후 뭔가 일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장병들에게는 뭐 전역 후에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군대 안에서 쌓은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못한 얘기 마무리 말로 듣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은 국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특히 창의적이고 융통적이고 적극적인 인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꼭 그러한 국군의 발전과 군인의 보조자적 입장에서 행정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윤활유와, 윤활, 윤활력과 생동감을 부여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을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17분이나 해버렸네. 18분 가까이 해버렸어요. 시간이 많아서. 네, 소감은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 파일로트 석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실제로 뭐 무난은 하신데 예, 뭐 조금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예. 그다음에 아까 자기소개할 때도 여기서 끝내지 말고 뭐 지원 동의도 그냥 얘기해요. 뭐 여기서 또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공무원 지원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네, 예, 이거 일반 공무원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그냥 그죠? 뭐 이것까지 네, 껴서 맞습니다. 가야 뭔가 좀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내가 좀 국방 쪽에 행정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끼워 넣어야지 뭔가 좀 예,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예, 준비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합쳐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말이 그러니까 좀 뭐 좀 정리를 느렸던 좀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장점 역량이야 아까 뭐 딴 얘기를 좀 하셔서 뭐냐 일반적인 얘기 하셨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본인 이것도 뭐 이것도 바로 해서 좀 아까 뭐 얘기가 긴데 그래서 뭐 제가 다시 물어봤죠. 그래서 뭐가 장점이냐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를 할 수 네, 있다 뭐 이렇게 그죠? 예, 행정적으로 다양한 거가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뭐 이거 이런 거 다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배경 순서를 넣을 설명을 때는 너무 네, 길게 하고 알짜를 되게 좀 뭐 흐지부지하니까 그것 뭐 그죠? 네, 네. 군 한병에 있다고요? 네, 네, 맞아요. 뭐 군생활도 빡세게 해서 뭐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리고 뭐 공대는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행정 관련돼서 뭐 이러이러가 다양하게 해봤기 때문에 좀 적응력이 좋다. 뭐 이렇게 장점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희망 업무도 제가 이거 안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거 할 때 뭐 특히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다든가 뭐 이 얘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잖아요. 국방에 네, 기여하고 싶다 어쩌고 저쩌고 특히 인사 분야에 관심이 있다 뭐 학원에서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여기다 충분히 예, 엑기스를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예, 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법제는 뭐 아까 뭐 예, 김영란법이 같은 건지 모르시는 건 아닐 테고 뭐 당황하니까 이것저것. 그다음 이해충돌은 아까 공직자 재산 공개는 이해충돌은 아니에요, 그죠? 그 신고 의무에 있던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생각난 게 신고 그거라서 의무는 말씀을. 이해충돌 상황일 때 사돈이 네, 뭐 제가 아니라도 뭐 진짜 뭐 가까운 예, 예, 뭐 분이 뭐 예, 뭐 땅이 있는데 글로 뭐 도로가 지나갔다든가 무슨 뭐 수용이 된다든가 뭐 이런 업무까지도 그런 거잖아요. 업무가 사적인 이해관계하고 서로 상충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약간 예시가 조금 적절치 하나는 적절치가 않아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뭐 업무 충돌 시 뭐 도움 뭐 잘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이렇게 밑자락이 좀 되게 기네요. 뭐 이렇게 막 설명이 긴데 그죠? 좀 조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 약간 배경 설명이 너무 좀 긴 느낌이 좀 있어서 예, 네, 지금. 핵심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배경 설명을 좀 붙이는 방식으로 약간 선결 후론으로 조금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그 정도. 그다음에 현안 뉴스도 뭐 정신전력 뭐 이게도 있는데 아까 어, 이것도 마찬가지가 일부러 물으는 거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면접을 이렇게 물어주지 않아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다 껴넣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원래 하더라 뭐 준비했던. 그러고 예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거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러이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이 내용까지 포함돼서 좀 답변을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정신전력 이거는 뭔지 잘 아, 모르겠어요. 네. 본인 설명만 들어서는 네, 근데 제가 원래 뭐 하자는 준비했던 네. 답안이 이런 것보다 뭔가 그 사건, 사고 관련된 걸 준비를 했었는데 네. 막상 면접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거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뭐 알아서 예 그건 좀. 뭐 애드리브는 뭐 이것저것 한 가지만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저도 봐요. 근데 뭐 상황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죠? 뭐 이게 뭐 예를 일사단 들자면 아까 희망은 사고. 뭐 이런 거 안 물어봤고 본인이 인사 이쪽 하겠다는 얘기를 만약에 이런 질문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여기다가 껴가지고 뭐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쭉 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약간 그 유도리 예 그런 예 융통성은 좀 필요한 거니까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현안 뉴스는 뭐 한 가지만 정해놓기보다는 뭐 이렇게 보시면서 판단하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설명을 할 때 내 말은 그냥 퉁치고 넘어가지 말고 먼저에 대해서 조금 네, 본인이 좀 아는 척 한두 문장 정도는 넣어가면서 할까 이렇게 또 다시 질문 오지 않게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다 뭐 해서 좀 아는 티를 좀 내는 용도는 좋잖아요. 뭐 그렇게 좀 네,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은 한데 약간 워딩 정리와 좀 그게 좀 필요하겠네요. 조금 워딩 정리와 아까 배경 설명이 조금 그죠? 좀 장황한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죠? 예, 약간 성격 호론 필요할 거는 깔끔하게 좀 하시면 좋겠다. 면접 시간이 길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잘 안 나와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시간 많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물으면서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조곤조곤 물어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알아서 조금 밀도 있게 좀 들이미는 느낌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른 네, 질문은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일사단 사고를 응? 얘기하는 건 좀 뭐라고요? 지양하는 게 좋을까요? 일사단 그 지원 대민지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대민 현안 지원 뉴스 같은 거. 뭘 말하는 거죠? 일사단 그 해병대 사망 사고 이런 게 뭔가 네. 공무원 이렇게 뭔가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니, 그 굳이 그냥 그걸로 할 필요는 없.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민지원 관련돼서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네. 군 현안 뉴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굳이 부정적인 뉴스를 얘기해서 뭔가 아니, 그래서 이런 뭘, 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알고 있다는 관심이 있는데 그에 관련돼서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뭔가 공무원이 이제 외부와 이제 좀 더 융통성 있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소방당국이나 외부 이제 전문가 그거는 집단에 조금 뭔가 군 그런 얘기는. 입장에서 들으시면 그건 좀 아니라고 이거는 작전이에요. 대민지원도 작전 활동이거든요. 네네. 이해했죠? 네. 대민지원 아까 그 인명구조 같은 것도 작전이라고. 네. 그 대민 지원에서 뭐 어려운 분들 가서 도와준다 이런 대민 지원이 아니에요. 아, 네. 그건 알고 작전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군부원에 개입할 네. 여지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음. 그 약간 월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음.
이해했죠? 그러니까 대면 지원이라는 건 뭐 민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거에서 도와드리러 간다. 약간 그런 그러니까 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엊그저께도 어디 나왔더라? 뭐 강원도 어디에서 무슨 축제하는데 뭐 군무원들 아니 군인들 간부라고 찍었대. 뭐 30명인가 50명 뭐 어우동 복장하고 무슨 뭐 4시 복장해가지고 참여해달라고 이런 게 되게 심한 대민 협조죠. 이런 게 예를 들자면 네. 그런 게 지금 제 상황이니까 그거는 작전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뜻이에요. 해병대권을 대면 지원이라고 어프로치 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다는 거지. 네. 군안 작전, 그러니까 군 작전 개념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뭐 이렇게 협의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네. 예, 그래서 그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군무원의 무슨 역할로 얘기하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죠? 좀 해병대권이 군 작전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냥 도와주러 갔다가 뭐 피해 있는 것처럼 했지만 이건 군 작전 실패거든요. 그래서 지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휘 책임을 대대장급 일선에 있는 분들한테만 좀 묻고 치워버린다는 게 문제의 쟁점인 거거든요. 최초 지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진짜 전투 상황이었으면 예,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되게 위중한 건이라는 거고, 뭐 지금 말씀드리는 본질은 그건 아니고, 해병대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단순한 대민 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군인들이 투입하는 건 그건 그러니까 일종의 뭐 바깥에서는 대민 지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 안에서는 예, 그 작전 개념인 거예요. 이해했죠? 예, 그래서 조금 그 군무원들이 하는 역할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평시에 뭐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러니까 재난이나 뭐 재해 상황이 아닌 경우에로 좀 한정해 가지고 대민 지원을 좀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이 잘 됐나요? 네. 네, 또 다른 거는요? 아, 지금은 딱히, 네. 네. 일단 조금 워딩 정리 좀 하시고 좀그 다른 분들 하는 얘기도 조금 좀 참고하시고 예, 그래서 좀 하시면 될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하셨어요. 뭐 딱히 뭐 흠들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예, 뭐 그런 면에서는 뭐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